오케이, 됐어. 자, 올림포스 영어 독해 9대 변별 31에서 34강 유형의 프랙티스 5번 갑시다. 자, 인간들은 live way longer, 훨씬 오래 살아. 비슷한 종보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 지속이 되지. 자, 뭐 이유에 도냐면은 우리의 신체적이고 번식의 그런 유용함이 또 자동차. 최고치를 찍은 뒤에도 더 오래 지속이 돼. 근데 그것은 매우 선택적인 것 아니야. 만약에 네가 이 앞에 일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선택적인 건 아니래. 이건 아니래. 자, 이 말에 대해서 뒤에. 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뭐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냐면은 왜 우리가 엔더머니인지 결국에는 그렇게 오래 살고 견디는지 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하지만 한 가지 요소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그게 뭐냐? 바로 긍정적인 이거네. 조부모의 영향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긍정적 조부모의 영향으로 굉장히 오래 산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게 아니라는 건 대부분이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거야. 자, 어디에서 생존에 있어서 젊은 사람 그리고 주로 커뮤니티 의 생존에 있어서 이 조부모의 영향이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자, 좀 나이 있는 멤버들은 원시 그 인간 뭐 부족의 더 나이 있는 멤버들이 못했을 수도 있지. 사냥을 혹은 신체적인 일을 못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뭐를 잘하냐면은 룩애프터 잘 돌볼 수는 있었어. 애기들, 어린이들. 자, 그리고 쓸 필요가 없었지. 시간을 뭐 짝을 찾고 추구하는데 혹은 어떠한 그 달의 힘든 일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어. 그러니까 좀 애기 돌보는데 시간을 온전히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물의 종과 달리 인간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다. 애기들은 수동태 조시 or cared for 케어를 받았지? 그 다음 학습된 그 지혜는 전달이 됐지? 직접적으로. 자, 세 번째 주어 동사. 그리고 추가적인 소원이 이용 가능했다. 어디에? 일상의 그런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관리 잘 받아. 그러면 잘 받고 생존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지혜도 전달 받겠지. 그럼 또 얘네가 커가지고 또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는 계속 발전. 즉, 어드밴티지는 무엇에? 당신의 나이는 포크, 노부모. 이 keep around니까 주변에 곁에 두는 거야. 노부모를 keep around, 곁에 두는 것의 이점이 뭐하다?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 It seems. 그래 보인다라는 거지. 되겠나? 자, 그래서 이거 어휘연관표 마지막에 keep 혼자 말고 around. 그래서 노부모,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같이 사는 것. 그 이점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지. 물론 지금이야 뭐 시대가 좀 달라져서 같이 사는 경우는 잘 없지만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완전히 원래 빈칸과 똑같이 요거 잘 대비하시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법, 빈칸, 순서 그리고 무관한 문장 찾기 꼭 해요. 됐나? 좋아요. 다음. 자,
표본 얘기다. 이거 뭐 많이 나왔던 화제인데 큰 표본이 정확성이 더 좋다. 자, 심리학 연구자들이 추정을 해. 하우저를 얼마나 더 큰 사람 인구수가 반응을 할지 테스트함으로써 더 작고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의 표본에 더 작은 대표적인 표본을 테스트함으로써 더 큰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추정을 해 본다고. 그 다음에 밑줄 쳐봐. 그러니까 대절이 직관적이야.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거지. 뭐가? 큰 표본이 플러스라 더 정확한 추정치를 생산한다라는 건 직관적이야. 어떤 추정치냐면은 어떻게 그 전체 인구가 반응할지. 되겠나? 자, 그럼 뭐 다 나왔지 뭐. 큰 집단이, 큰 표본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곧바로 예시. 예를 들어 어떤 태도에 대한 연구 생각해봐. 자, 뭐에 관한 거냐면은 그 얼굴 마스크 쓰는 그 태도에 대한 연구. 뭐 사이에서 이제 새로 입학하는 뭐 1학년 학생, 대학교에. 되겠지? 대학교 1학년생인데, 신입생인데, 뭐 얼굴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 생각해보자. 한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모든 새로 들어오는 학생의 절반을 포함하는 연구는 뭐 할 가능성이 더 높냐면은, far better, 훨씬 더 나은 추정치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자, 무슨 추정치냐? 전체 인구가 느끼는 것에 대한, 무엇보다, 자, 비교돼서, 오로지 10명의 신입생 포함하는 연구보다는. 그럼 이거 봐봐. 지금 밑줄 쳐봐. half of all이니까 표본이 큰 거야, 작은 거야? 되게 큰 거고. 비교 대상 된 뒤에는 표본의 수가 굉장히 적은 거지, 뭐. 되겠지?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되겠나? 좋아. 자, 근데 여기서 5번 문장. 문제는 허우절이다. 얼마나, 부사 조심. 강력하게 이 무작위의 확률이 더 작은 표본에 영향을 주는지. 다시. 무작위적인 확률이 더 작은 표본에 얼마나 세게 영향을 주는지 이게 문제다라는 거야. 자, 요 5번 문장 기점으로 좀 바뀌어. 뭔 말인지. 뒤에서 이제 원리프를 통해서 일종의 이것도 예시인 거야. 5번 문제에 대한 예시겠지. 뭐만 하면 어떨까? 구체적인 수치. 더 작은 표본에 있어서 10명 중 8명이 우연히 같은 동네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다시. 혹은 만약에 그들 중 9명이 뭐라고 확인돼? 여자들이라고 확인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적은 표본에 그 안에 또 완전히 그 좀 몰려 있는 거야. 더 큰 표본에 less 프론트 편향될 경향이 좀 적어.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게 적다는 거지. 어디 쪽으로? 하나의 특정한 뭐 도시, 성별, 어떤 다른 요소에 대해 어떤 결과를 왜곡시키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거야. 자, 마이너스를 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니까 곱하면 뭐가 돼? 별거 플러스가 된다고. 주어 조심해. 더 커다란 표본이야. 그러니까 적은 표본은 그 숫자 적은 것도 문제인데 그 안에서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과치는 더 안 좋다는 거지. 되겠지? 아무래도 표본이 크면 다양성은 확보가 되니까. 과학자들은 대절을 가정합니다. 이 적은 표본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뭐 할 때? 더 큰 표본이 실제로 요구될 때. 뭐 하도록? 정확한 추정치 달성하도록. 무엇의 추정치요? 인구의 어떤 효과에. 되겠나? 다시.
적은 샘플이 충분하다? 더 큰 표본이 실제로? 미안하다. 자, 여기 잠깐만. 요거는 미안. 요거. 과학자들이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다. 적은 표본 충분하다. 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 자, 이건 지금 말 그대로 가정이야, 가정.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절 있지. 이거 콤마 괜히 붙인 게 아니라 왼절은 실제야, 실제. 얘는 어찌 보면 뭔가 투명이 되고 과학자들이 야, 적은 표본은 충분해 라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때 더 큰 표본이 사실은 요구되는 거라. 뭐 하기 위해?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 그럼 이제 과학자들의 그런 저러한 배설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게 단어 이거 조심해야 돼. 뉘앙스 맥락파악을 잘해야겠다. 됐나? 그러니까 오늘 하는 빈칸이 되게 어렵더라고. 그 약간의 스타트를 이건 뭐 엄청 어렵지는 않지만 내용의 뉘앙스 파악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 자, 특히 어휘 별표 치고요. 그 잠깐 5번 문장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는 더 큰 표본이고 마이너스는 더 적은 표본인 거 알겠지? 그 적은 표본에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를 말해준 거야. 음. 이게 무작위의 확률이 적은 표본에 얼마나 세게 영향을 미칠지 그게 실제적인 문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적은 표본이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몰리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 되겠지? 그러니까 큰 표본이 안전하고 더 좋다라는 글. 되겠나? 좋아. 자, 그 다음 7번 갑시다. 자, 이 선형적 그 해결책들, 선형적, 좀 직선적이고, 자, 뉘앙스 보이지? 마이너스, 제한적인, 효과성에 있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multiple layers of 형용사로 봐버려. 다양한 어떤 순환과 어떤 paradox, 역설을 포함하는 그런 문제 해결을 노력할 때, 직선적이고 선형적인 해결책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지. 일단 마이너스 출발. 자, 그 다음에 이펙트는 여기서 병렬일까 역접일까 봤는데 또 마이너스 있지? 병렬이야. 실제로 뭐 돼 있는 나무장 주어 보이지? 선형적 해결책들 자주 만들어. 현재의 문제들을 더 안 좋게 만 기존에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선형적 해결책을 들이밀었는데 해결은 안 되고 더 안 좋아져. 그 다음 3번 문제 이거 네오파 쌤이 이제 괄호에 좀 수문을 적어놨다. 이 선형적 해결책들은 break A into B A를 B로 쪼개는 걸 포함해. 즉, 문제를 구성 요소 파트, 여러 파트로 쪼개서 두 번째, 다루는 걸 포함해. 뭘? 각 구성 요소의 증상들. 나눠서, 뭐와 함께 각각의 그런 분리된 해결책, 여러 세트의 해결책들. 이걸 가지고 각 나눈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만. 이렇게 된다. 되겠지? 그럼 봐봐. 3번 문제에서 역접된 거 없지? 그럼 얘도 뉘앙스 사실 마이너스야. 근데 이것만 보면은 따로 보면 마이너스로 안 보여. 특히 어드레스 보면은 뭔가 해결된 것 같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완전 전체를 그리는 핵심이 아니라 부분만 따로 해결된 느낌이라는 게. 딱 난 그 부분만 해결되는데 정작 전체는 해결된 게 아니야. 그 소리라 지금 3번 문제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수문이니까 다 잘 봐야 돼. 그 다음 문장의 뉘앙스 봐봐. 각 해결책. 뭐 어떠한 자연의 측면처럼 다 장단점이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봐봐. 이 말도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장단점이 다 있을 거야. 특히 단점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딱 들이밀었는데 그 해결책도 결국 뭐 있어? 단점이 있을 거라고. 자, 이것도 봐봐. 인생의 모든 건 이것도 업사이드나 다운사이드.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다 있을 거라고. 특히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이게 의학의 부정적인 면이지. 예를 들어. 부작용이 있으면 맞잖아. 뭐 병을 고칠 수 있죠. 그에 따른 부작용.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는 나뉘어질 수 있는데 여러 하위 문제들로 나뉘어질 수 있어. 근데 각각이 뭐와 함께냐면 그 자체의 시도된 해결책을 가지면서. 자, 뗄절 어떤 시도된 해결책이냐면은 그들 자신만의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 큰 덩어리 A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한꺼번에 해결이 아니라 이걸 나눠. 1, 2, 3 나눈다고. 그럼 이거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거 해결책 들이밀지? 근데 사실 이 해결책이라고 했지만 얘 안에도 뭐 있어?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번도 해결책 들이밀어 가? 그러니까 약간 약을 투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 약을 투입하면 다 좋게만 하면 좋은데 거기에 가까이 부작용이 다 있는 거지. 그럼 이 부작용이 원래 이거 부분만 보면 작았다가 이게 모이면 이제 되게 커지는 거야 사실. 부작용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선형적 해결책이 좋지 못하다는 글이다. 되겠지? 그 지금 계속 밑밥 까는 거야 지금. 몇 번 문제부터 깔았냐면은 4번 문제부터 깐 거야. 다 장단점이 있고 긍정 부정적인 면이 있고 다 있어. 시도된 해결책이 있지만 정작 이 해결책도 그 자체만의 부정적인 면이 있어. 그러니까 그 결과 와 그러니까 빌드업을 굉장히 오래 친 거지. 4, 5, 6, 7번부터까지. 그 결과 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하다? 나왔지 드디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도 마이너스. 해결책이랍시고 했는데 부분은 해결될지 몰라도 그거에 따른 문제가 또 새로 생겨. 하나의 분명한 사례는 하고자릴 수 있다. 우리가 기술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기술 사용했거든? 근데 요거 온리 투부 정산 알지? 막 시간 절약을 하려고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그 결과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최신 장비 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이 배우려고. 그 기계들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이 배우려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라. 기술이 해결해 주죠, 우리 문제를. 근데 그 기술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 거야. 그 새로운 문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옛날에 뭐요? 그냥 해지면 끝. 지금 봐봐, 몇 시인데 지금. 그치? 또 다른 사례는 이제 관료주의. 그 밑에는 뭐 번잡한 사무 절차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알지? 위계 질서 같아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서비스 받는 걸 그 받는 데 있어서 포함이 된 관료주의라고. 뭐로부터? 정부 부서로부터.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지.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근데 그로 인해서 시간 더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 뭐 동사무소 이런 데 뭐. 또는 회사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딱 위계질서 서류 올리고 하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게 뭐랄까 좀 부작용 같은 좀 비효율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부터 별표 치고 어, 자 잠깐만 내가 MVP 체크해줄게. 전체 봤을 때 일단 어법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문장사에 가야지. 내가 문장사에 적어줬나? 아 적어줬네. 4번. 그리고 8번은 꼭 문장사에 적어줘요. 8번. 그러니까 4, 5, 6, 7. 자, 빌드업.
8번에서 그 4, 5, 6, 7에 대한 결과. 근데 이제 순서도 당연히 좋고요. 여기 빈칸이니까 요약도 좋아. 요약은 이제 비평 그리니까 알겠지? 직선, 선형 관련된 거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 됐지? 아, 좋았어. 됐고, 다음. 8번 가자. 얘도 어려워. 만만찮아. 갈게. 이 권력의 한 가지 역사를 대절입니다. 대절의 주어 리더가 가장 효율적인 리더, 효과적인 리더, 긍정적 유산을 쌓은 어떤 유산이냐면은 자기들보다 더 오래 가는 되면 리더. 알겠죠? 그런 리더들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리더들이야.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역설을 했으니까. 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반대로. 가장 관심을 적게 가진 리더입니다. 어디에?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 자체를 위해 혹은 그들 자신의 역사에서의 어떤 입지를 가지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가장 적은 리더들이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인 리더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에 욕심이 있는 리더는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자기 권력에 오히려 욕심이 없는, 관심이 없는 리더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는 리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아니겠나?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자기의 뭐 권위, 뭐 이런 것만 내세우는 애들은 오히려 못 가고. 장영실 그 뭐 10분의 그런 구애 없이. 그리고 한글을 이렇게 착대한다는 것도 사실 원래는 알지. 한글을 반대한 게 뭐 때문인지. 구분 지으려고 이렇게 권력, 그렇지. 세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하자. 그러니까 이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으로 이제 나 그러니까 딱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되겠지? 그 이 내용이 이건 1번 문장이 완전 그냥 주제. 이 사람 경고하지. 리더들에게 대절을 경고해. 그러니까 대절의 주어를 보니까 앞에랑 다르잖아, 지금. 너의 성과에 대한 공을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네 공을 막 취하려고 하는 거. 얘는 이쪽으로 반대잖아, 지금. 알지? 여기 관심 없는 거랑 반대지.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속성 마이너스. 실망감, 왜곡을 불러온다. 에너지와 열망. 되겠지? 그러니까 기껏 열심히 했는데, 에너지도 불사르고 했는데, 자기 공을 위해서만 하는 그런 왕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지. 또한 조언을 하는데, 막 열정적인 열망을 한 리더들한테 뭐 하라고? 프로액티브 하라. 이거 수능에 나왔던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주도하라고 조언을 해. Sooner later than later. Sooner rather than later. 차라리 일찌감치 주도하라고. 즉, 한 사람의 유산은 매일 들어가고, 그리고 우선순위와 관계들 묻자. 커리어 초기에 형성되는 그런 우선순위 관계들이 토대를 만드는 거야. 나중에 업적을 위한. 뭔 소리냐면 차라리 그걸 나중에 하지 말고 일찌감치 주도해. 그러니까 처음에 확 휘어잡으라고. 그럼 나중에 가면은 결국엔 그 토대를 바탕으로 좀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보통의 잘 되는 왕들이 이게 왕권 방아 이렇게 역사실 배웠겠지만 초반에 잘 휘어잡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cannot control, 통제할 수 없지. 어떻게 역사가 자신들을 판단할지는 통제할 수 없지. 하지만 그들이 의식할 수는 있어. 알 수는 있다고 뭘. 어떻게 그들의 매일매일의 상호작용과 우선순위들이 추종자들, 기관들에게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 있는 거야.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록할지는 모르지만 추종자 기관에게 자신의 그런 매일매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우선순위를 뭐에 잡아? 내 공에 잡아. 우선순위. 그럼 이거는 팔로워랑 기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니?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겠지. 근데 자기의 우선순위를 이 사람이 좋게 되는 거에 쏟아. 내 공은 상관없어. 나도 어차피 여유롭거든. 이 사람 잘 되면 돼. 그런 사람들과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 후대에도 좋은 결과 역사의 기록이 남을 거고. 자, 그래서 unless limited 보니까는 딱딱 이중부정. 그래서 쌤이 unless 쪽에 빈칸 잡아놨다 지금. 이쪽 강조니까. 그러니까 리더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의 커리어에 대한 서포트를 포함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 거만큼이나 잘 다른 사람의 커리어를 서포트해야 된다는 거지. 리더들.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의 유산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내 공만 생각해. 나만 잘 돼. 리더인 나만. 다른 사람은 성장도 못하게. 이러면 그냥 국가 자체는 안 좋을 거고. 그래서 한 리더십 발달 전문가가 노트 주목하듯이 궁극적인 리더에 대한 테스트는 나데이 법비 뭐가 아니라 뭐래? 그 사람이 똑똑한 결정을 내리냐 마냐가 아니라 됐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 사람이 누구겠어? 리더 그 자신이겠지. 리더가 얼마나 똑똑한 결정 이게 아니라 리더가 가르쳐 주냐 안 주냐 이 차이라. 다른 사람들이 뭐 하게끔 리더 되도록 기가 막힌다. 리더가 리더를 만들면 그 조직은 미친 듯이 좋아진다. 또 조직을 만드냐 안 만드냐 어떤 조직이냐면은 성공을 서스테인 유지할 수 있는 심지어 그 리더가 없을 때는 그게 진정한 리더다라는 거지. 만약에 그 리더가 없어 그럼 망해. 그 좋은 리더가 아니었다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되겠다. 리더가 리더를 만드는 그런 조직, 그런 국가, 그런 팀 이게 좋다라는 거야. 아 내용이 아주 좋았어. 강조점 보이지? 원래 빈칸 부분도 그렇고 근데 원래 빈칸 부분은 그 흔히 요즘 트렌드인 그 풀마 동시에 가지는 어펙트를 써가지고 약간 애매하게 했죠. 결국 하고 싶으면 뒤에 이렇게 초록색 영어펜 다 해줄 거지. 되겠지? 1번도 완전 주제고. 1번 문장. 자, MVP. 빈칸 너무 좋고요. 요약도 너무 좋습니다. 어휘 순서,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도 너무 좋지. 잘 대비. 좋아. 다 표시했나? MVP. 다음. 9번. 가자. 이것도 어떤 문장이 있는지 되게 긴 문장이 있더라고. 살벌한 문장이 있는데, 뭐, 그렇게 쫄 필요까지는 없어. 자, 그게, 음, 특히나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 동교 이런 건 어떤 어린 아이들이냐. 언어 배우고 있는 아이들. 혹은 그 언어의 지연 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그, it is important니까 바로 주제문이지. 뭐가 중요하냐? 경험을, 너무, 이건 중요하다. 핵심 단어, 이거. concrete.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경험을 구체적으로. 아직 그 언어에 능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라고 보면 돼. 그 아이들이 능숙하지 못하다는 마이너스에 대한 해결책이 concrete인 거지. 이게 해결책이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음 문장부터는 다 이제 그 해결책 느낌의 그 구체적인 게 쭉쭉쭉 나와. 협력적 스토리텔링. 예를 들어 뭘로 시작해? 뭐 이게 그냥 일반 인형 그 공제 인형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야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에게 넘겨주는 거지. 잇따라 여러 말과 함께 그리고 엔드를 시작하고 이런 협력적 스토리텔링이 방법이다. 무슨 방법? 어떤 이야기적 기술을 형성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아이들에게서. 선생님들, 자, 노력하시는 쌤들이 이제 뭐 하려고? 자,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 즉 배경 지식을 쌓도록 노력하시는 쌤들이 do a better job, 뭐를 더 잘하다. 그러니까 요게 목적어라 보면 돼. giving의 또 뭐, 모든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걸 더 잘하셔. 어떤 기회냐면은 참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걸 더 잘하신다. 되겠지? 이 배경 지식을 쌓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구체적인 해결책에 속하는 거라. 자, 이제 더 구체적인 거 봐봐. 여름 독서 서포트 프로그램 동안 자, 뭐가 있었냐면은 자, 캠핑 가는 거에 관한 이 이야기가 있었어. 약간 회의 같은 거지.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 경험을 가진 적이 없지. 캠핑 가봤겠냐고 안 가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쌤이 뭐 하냐. 실제적인 사물을 쓴 거야. 실제 사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컴프리시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 됐나? 뭐 하는 동안? 이야기를 하는 동안. 뭐에 대해서? 캠핑 여행에 대해서. 실제 사물을 썼다. 캠핑 장비 알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1번이야. 자, 이거 좀 특이했어. 그 다음 2번 동사. 만들었어. 학습센터를 만들었다. 어떤 센터냐? 셋업 설치가 된. 뭐처럼? 캠핑장처럼. 텐트 있는. 캠파이어. 근데 그리고 실제 동물도 있어. 박제사로부터만 그 받은 실제 동물. 그러니까 이게 다 뭐니? 구체적인 거지. 자, 그리고 이게 세미콜론인데 그대로 쭉 이어간다 생각하면 돼. 헤드에 3번 표시. 동시에 얘가 사역동사다. 사역동사. 아이들이 뭐 하게끔 해? 가상의 캠핑 여행을 온라인에서 하게끔 해.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마무리 활동으로서 캠퍼 그 주차까지. 그 학교 사유지에다 쏟아 뭐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go on simulate를 모의 캠핑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실제 물건 캠핑장 다 갖다 놓고 구체적으로 만든 거라. 다음 게 그들은 word word 그 어떤 단어의 어떤 그 벽 같은 걸 만든 거야. 단어와 그림이 있는. 자, 어떤 단어 그림이냐면 학생들이 뭘 되겠지? 그리고 목적격 대생략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말하고 뭐 쓰곤 했습니다. 그 캠핑 여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걸 통해서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지. 되겠나? 됐지? 좋아. 자, 이거는 뭐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좀 빈칸 내기 좀 애매하고 다시 내기는 주제 어법 일치 불일치 순서 딱 좋습니다. 됐죠?
좋아요. 다음. 자, 이제 10번. 빈칸의 마지막. 가자. 보통 전문가들이, 디스하우드. 좀 합의가 안 될 때, 합의가 안 될 때. 의심이 가장 합리적인 반응. 주어는 의심이지만 서술어가 플러스.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쁜 게 아니야. 여러 전문가들끼리 내 의견이 더 달라? 그럼 그 논제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겠지. 당신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 중국 주식시장이 오를지 내년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지. 당신의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냐면 최고의 설명에 대한 로마 몰락의 최고의 설명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이게 다 공통점이 뭐겠니? 전문가들끼리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또 unless A, B 당신이 어떤 독점된 정보가 없는 한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독점적인 너만 알고 있는 정보가 없는 한 너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 똑같은 말이야. No consensus. 의견 일치 없으면 세계 주도적인 전문가들 사이 같은 말 했지 지금. 똑같은 말 똑같아. 1번이랑 4번이랑 결국 같은 문장. 너는 아마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다의 목적어 대절. 그 증거가 결정적으로 너의 선호도의 관점을 서포트하지 않는다라는 걸. 모든 다른 관점들보다. 이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 너는 여전히 너의 관점을 선호할 수도 있지. 그리고 너는 너의 관점을 위해 싸우고 방어하고 주장할 수 있지. 계속 연결. 그리고 반대 논쟁 뭐 볼 수 있지. 잘못된 것으로. 또 너 생각할 수 있지. 잘 봐. 의견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fail to appreciate. 실패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전체적인 그 고려사항의 밸런스 이해하는 것에 실패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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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 근데 벗이잖아. 그러니까 네 말이 맞을 수 있다. 네 말이 맞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적당한 이런 인식론에 있어서의 멜로디, 겸손은 밑에 여기 있나? 없네, 겸손은. 근데 아는 단어일 거야. 그리고 인정. 너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인정이냐면은 가끔씩은 미스플레이스를 잘못된 그런 자신감에 있어서의 그런 인정. 그러니까 네 역사를 돌아봐봐. 잘못된 자신감 가진 적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인정이 아마도 불러일으켜야 된다. 불러일으킬 거라고 무엇을? 상당한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켜야 정상인 거야. 신중한 평가의 순간. 자, 이거 이해돼? 이 문장 한 번 더 해볼까? 자, 봐. 적절한 인식론, 머릿속에. 내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에 대한 겸손의 모습. 지금 위에 마이트는 뭐에? 겸손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네 말이 맞다라고 할 수 있지. 겸손이 없는 거라. 근데 필자는 뭘 강조해? 하지만 그래도 너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네 역사 돌아봐봐. 네가 지금까지 내린 결정, 판단들 중에 미스플레이스한 자신감에 대한 역사, 그걸 인정하는 거 되겠지? 그거야말로 뭐하다? 상당한 불확실성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럼 위에 올라가고 다시 마이트 쪽은 확실한 쪽이야, 불확실한 쪽이야. 얘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말이 맞다. 겸손한 것도 아니지 이건. 근데 다 돌아봤을 때 이런 상당한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신중한 평가의 순간은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이게 물론 사실이야 뭐 할 때 네가 초보자일 때도 사실인데 당연한 거지.
여기 이것이 가리키는 게 요거 이런 거, 이 내용들 이런 내용들 이런 다 봐. 초보자일 때 당연히 불확실하고 겹쳐는 건 당연하지. 근데 하지만 또한 사실이야. 뭐 할 때도 네 자신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을 때도 이건 사실이다. 겸손해라라는 거. 됐나? 됐지? 아 이게 만만치 않아. 후반부의 질문들이 되게 빡세더라. 만만치 않다. 잘해야 된다 이거. 좋습니다. MVP 놓고요.